우리는 부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아마도 으리으리한 저택, 최신형 스포츠카,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화려한 파티 같은 것들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부자의 모습은 대개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함과는 거리가 먼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를 일구고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조용한 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유명인도, 복권에 당첨되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삶 속에서 수십 년간 꾸준히 노력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자산을 일구고 지켜온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주택을 제외하고도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의 일상은 놀랍도록 소박하고 평온합니다. 이들은 부를 과시하기보다 재정적 자유에 집중하는 독특한 심리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김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의 부장님처럼 보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 수년째 타고 다니는 국산 중형 세단,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모습까지 어디에서도 10억 원 이상의 순자산가라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정 상태는 놀랍도록 견고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준 씨에게 돈은 자존심이나 과시의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돈을 선택지를 늘리는 도구라고 정의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제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삶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일 뿐이죠. 그의 말처럼 돈은 그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하거나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돈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결코 그의 존재 가치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민준 씨가 돈과 정체성을 분리하는 중요한 심리적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보유한 자산의 규모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내재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가 그의 인격이나 능력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 덕분에 민준 씨는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명품을 걸치는지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거나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돈은 그저 삶의 안정과 자유를 위한 수단일 뿐 그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무관한 것이죠. 이러한 심리는 그가 충동적인 소비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지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조용한 부자들이 가진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화려함 대신 견고함을, 순간적인 과시 대신 영구적인 재정적 자유를 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이러한 깊은 심리는 어떤 구체적인 일상 습관과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무엇에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게임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준 씨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소비 습관은 선택지를 위한 쇼핑이라는 철학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지나 과시를 위해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대신 미래의 자유와 기회를 늘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쇼핑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형 스마트폰이 출시되어도 민준 씨는 서둘러 바꾸지 않습니다. 기존 폰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면 굳이 교체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업그레이드는 미래의 선택지를 갉아먹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의 지론입니다. 그는 값비싼 자동차나 명품 가방 대신 유동성 높은 투자 자산에 집중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임 없이 잡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그는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의 힘을 구매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용한 부자들은 유형 자산보다 유동성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우리 대부분은 넓은 집이나 비싼 차를 소유하는 것이 부의 상징이자 안정감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다릅니다. 그는 현금이나 언제든 쉽게 팔 수 있는 투자 자산, 즉 유동성이야말로 진정한 안정감의 근원이라고 믿습니다. 집이나 차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끊임없이 비용을 발생시키고 위급할 때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묶여있는 자산이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에서 나옵니다. 그의 말처럼 유형 자산은 재산세,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 지속적인 지출을 요구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유동성 자산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방어막이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격의 발판이 됩니다. 그는 집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지양하고 대신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자산을 유동성 있게 관리합니다. 민준 씨가 가진 또 다른 중요한 습관은 바로 비교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이나 소비 방식에 일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고급 외제차를 뽑았든 동료가 명품 시계를 찾든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것이고 저의 삶은 저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만의 삶의 방향과 가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이나 부자의 이미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불필요한 경쟁과 시기심에서 자유롭게 오롯이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에너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출을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거의 영구적인 선택으로 간주합니다. 이 말은 즉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것이 가져올 단기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수반되는 장기적인 의무와 비용까지도 심사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새 가전제품을 살 때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내구성, 수리 비용,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처분할 때의 번거로움까지 고려합니다. 큰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는 흔히 72시간 대기 같은 자신만의 규칙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충동 구매를 막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장기적으로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숙고의 과정은 그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민준 씨의 소박하고 실용적인 생활 방식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왜 저렇게 검소하게 살지? 혹시 돈이 없는 건가? 같은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오해받는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거나 자신의 검소한 생활 방식을 정당화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기준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기 시작하면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입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적인 평화와 재정적 목표를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그가 사회적 기대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조용한 부자들의 심리와 습관은 그들의 지출 속도를 현저히 줄이고 저축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겉으로 부유해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 돈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 즉 선택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이해하고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어떻게 그들의 투자 방식과 자산 관리 철학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민준 씨의 삶을 통해 조용한 부자들이 돈을 자존감이 아닌 선택의 도구로 여기고 유형 자산보다 유동성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찾는 심리를 이해했습니다. 이미지를 위한 소비를 지양하고 비교 게임에서 벗어나며
지출을 신중한 장기적 선택으로 여기는 그들의 습관이 어떻게 재정적 자유를 향한 길을 열어주는지 살펴보았죠. 이제 이러한 심리적 토대가 그들의 투자 방식과 자산 관리 철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볼 차례입니다. 민준 씨와 같은 조용한 부자들은 투자를 빨리 부자가 되는 마법이 아닌 시간과 복리의 힘을 빌려 재정적 자유를 향한 꾸준한 여정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의 투자 철학은 장기적인 관점과 분산 투자에 확고히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단기적인 고수익을 맺는 투기적인 접근 방식을 경계합니다. 대신 그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은 자산에 투자하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처럼 시장이 요동칠 때도 그는 동요하지 않고 신중하게 기회를 포착합니다. 이는 돈이 자존감이 아닌 선택의 도구라는 그의 철학에서 비롯된 강인함입니다. 또한 그들은 빚에 대해 매우 신중합니다. 특히 소비를 위한 빚은 철저히 피합니다. 빚은 미래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자유를 앗아가는 족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위한 현명한 대출은 활용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민준 씨는 강조합니다. 빚은 현재의 만족을 위해 미래의 자유를 담보잡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부는 빚 없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 둡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합니다. 재정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스스로 경제의 흐름을 읽고 투자 상품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는 외부 조언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재정적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게 합니다. 제 돈은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자산관리 철학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연결됩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함이나 명예를 덧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재정적 자유라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기여,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들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부자가 되는 과정이 결코 화려하거나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꾸준한 인내, 자기 성찰, 그리고 장기적인 시야를 통해 쌓아 올리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조용한 부자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인 영감을 주는지,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민준 씨와 같은 조용한 부자들이 구축해온 견고한 재정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감은 무엇이며 그 지혜를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은 진정한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민준 씨는 값비싼 시계나 화려한 자동차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을 재정적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의 자유에서 오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의 삶은 거칠애가 아닌 실질적인 자유와 안녕을 목표로 할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면의 기준에 집중할 때 우리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지혜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돈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십시오. 돈을 자존감이나 과시의 수단이 아닌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로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지출 하나라도 이것이 나의 미래 선택지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고 자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유동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민준 씨가 유형 자산보다 유동성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비상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삶의 변수 앞에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바로 유동성입니다. 셋째, 충동적인 지출을 경계하고 대기 시간을 가지십시오. 큰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72시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장기적인 비용 유지 보수, 세금 등은 없는지, 그리고 재정적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숙고하는 시간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줄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타인과의 비교 게임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삶의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집 부자의 새 차나 친구의 명품 가방이 여러분의 재정적 목표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민준 씨처럼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목표에 집중하고 외부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의 재정적 기반은 놀랍도록 단단해질 것입니다. 조용한 부자들의 지혜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을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여정을 지속해야 할지에 대해 최종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부자들의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 소비 습관,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일반적인 통념과 어떻게 다른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진정한 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찾아지는 재정적 자유와 평화라는 깨달음입니다. 민준 씨와 같은 조용한 부자들은 화려한 삶이나 타인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한 노력과 인내로 견고한 재정적 기반을 다졌고 이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자유를 획득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기여,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우리가 돈을 벌고 아끼고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가장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들로부터 배울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가치를 따르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소유와 화려한 과시를 속삭이지만 조용한 부자들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오해받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죠. 왜 저렇게 검소하게 살까? 라는 질문을 받아도 굳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거나 생활 방식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확고한 기준과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확신은 재정적 자유 여정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조용한 부자들의 심리와 습관은 단기적인 만족을 넘어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감을 추구하도록 이끌죠.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미래의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와 자유를 선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또한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깊이 성찰하고 물질적인 것 너머의 가치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교 게임이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으며 진정한 성공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지를 늘리는 도구로서의 돈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유동성을 우선시하며 충동적인 지출을 경계하고 타인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여러분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재정적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부유해 보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설계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며 내면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조용한 부자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재정적 자유를 향한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